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뮤다 사이의 이 악명 높은 공간은 선장과 조종사의 악몽일 겁니다. 사라진 다수의 항공기, 배, 유람선들은 이 미스터리한 지역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되죠. 이 지역이 수수께끼가 된 건 삼각 형태로 된 공포의 자기장 때문이 틀림없다고들 합니다. 바다 바닥에는 자철광이 높게 함유된 바위로 가득합니다. 파리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냉장고에 묻히는 그런 자석이 아니에요. 거의 철에 가깝죠. 자기장은 해저 속 높은 농도의 자철광에 반응하는데 이때 둘 사이에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충돌은 다양한 날씨 이상을 일으키고 항해를 방해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저나 지구의 자기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장은 위치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각판이나 심지어 대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절대 감지하지 못하지만 말이죠. 심지어 자극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0년 동안 자북극은 캐나다에서 시베리아로 눈에 띄게 이동했습니다. 자기장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 역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삼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쉽게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자극과 함께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추측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몇 년 안에 삼각지대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폭풍이 없는 사르가소 바다는 버뮤다 삼각지대와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삼각지대가 사르가소 바다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강풍이나 거대한 파도, 빙산도 없는 잔잔한 물결의 바다가 어떻게 배를 침몰시키는 전형적인 범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바다에는 항해하는 배가 지나가는 걸 방해할 바람도 거의 없습니다. 대형 화물선과 바지선은 이곳을 쉽게 건널 수 있지만 작고 힘이 약한 배들은 이 지역에서 항상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배들이 이 바다에서 갇혀 사라졌어요. 태평양의 미스터리 지역은 또 다른 불길한 삼각지대입니다. 도쿄에서 멀지 않은 일본 남해안에는 많은 배들이 파멸을 맞이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해역에서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이 지역은 용의 삼각지대라고 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앙을 외계의 초자연 현상 탓으로 돌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고가 모두 맹렬한 자연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상현상의 원인이 환경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우 높은 농도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태평양 버뮤다 지역의 해저에 존재합니다. 이 가스는 온도가 섭씨 18도 이상일 때마다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날 때 물 표면에는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가스 분출은 배의 부유를 방해해 쉽게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 때문에 배는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겁니다. 수중 화산은 일본에 있는 용의 삼각지대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화산은 작은 섬까지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다행히 그 섬엔 아무도 살지 않아요. 이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어떤 섬은 물속에서 사라지고 어떤 섬은 지진 활동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 공식 지도에서 용의 삼각지대를 결코 찾을 수 없을 텐데요. 아무도 용의 삼각형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악명 높은 삼각지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시건 호수에도 하나가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를 대신하려는 듯 이곳에서도 실종이 몇 차례 일어났고 미시건 삼각지대는 악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16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배 중 하나였던 큰 한 척의 배가 탐험을 떠났지만 일단 불길한 삼각지대에 들어서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삼각지대에서 항공기도 한번 사라졌습니다. 그곳의 하늘은 보통 매우 맑은 편인데요. 1883년 몇몇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을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큰 얼음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확실한 증거로 그 얼음 덩어리를 찾아온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선은 보통 흔적도 없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이상현상 지역은 남대서양 바로 위에 아주 크게 펼쳐져 있습니다. 칠레에서 짐바브웨까지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지구 표면에서 반 알렌 방사선 벨트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자들을 쉽게 가두는 두 개의 벨트가 있습니다.
이 벨트는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이곳은 자기장이 더 낮기 때문에 지구의 방사선 벨트가 표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위성이 이곳을 지나면 방사선에 노출되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성도 이곳에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남대서양 변칙은 자연 방사선이 통제 불능으로 흐르는 지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삼각지대가 정말 위험하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뮤다 삼각지 자체는 허구일 뿐 밝혀진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엘렌 오스틴호와 같은 몇몇 난파선은 20세기 중반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버뮤다 지역의 삼각형을 그릴 생각을 하지 않았죠. 이 미스터리는 공상과학소설 작가들에 의해 대중화되어 유명한 미신이 되었는데 어떤 연구도 이 지역이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1881년 엘렌 오스틴호의 선원들은 그 당시 버뮤다 삼각지대가 뭔지 알지 못했고 그렇기에 두려울 것도 없었죠. 삼각지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코스타리카에는 까뇨라는 이름의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크기로 된 약 300여 개의 원형 물체들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것들을 라스 볼라스 데 피에드라라고 부르는데 이는 돌공이란 뜻입니다. 이 돌은 거의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아주 거대한데 16톤까지 무게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려암, 석회석, 사암 등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의 촌장들은 종종 그 공을 자신들의 집 앞에 늘어놓곤 했습니다. 모두가 정원에 갖고 있는 돌 장식에 실증이 났던 게 분명해요. 이 공의 출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몇몇 미신에 따르면 이 돌은 아틀란티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메콩강으로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물에서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무시무시하고 빛나는 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공을 나가불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그스레한 공은 크기가 다양한데 불똥만큼 작거나 농구공만큼 크기도 합니다. 하룻밤에 나타나는 이 불공의 수는 수십 개에서 수천 개까지 다양합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이 공은 아마도 습지에서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대호는 매우 신비롭습니다. 미네소타주 슈페리어호 북쪽 해안에는 둘로 갈라진 폭포가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강의 한 부분은 계속 흐르고 다른 부분은 사라지는데요. 폭포 안에 어떤 물체를 던진다 해도 그 물체는 눈에 보이는 곳에 다시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도 하지만 아니에요. 지하 세계는 없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들은 지하 강을 통해 호수로 돌아갑니다. 비밀은 강에 강력한 수류가 흘러서 다양한 물체가 수면에 다시 떠오르기도 전에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슈페리오 호수의 중심부는 배 난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하기도 하죠. 이곳 물의 온도는 섭씨 2도로 얼음처럼 차갑거든요. 아마존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끓고 있는 6.5km 길이의 샤나이 팀피쉬카 강이 있습니다. 태양에 의해 끓는 곳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스타를 익히기에 충분한 온도 91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곳 물의 최저 온도는 약 섭씨 45도입니다. 이 강의 물이 이 정도의 온도에 도달하려면 화산이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화산은 7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온천이 땅 아래에 있다는 것이 다른 설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장소는 다양하죠. 호주의 깁슬랜드 호수는 밤에 빛을 낼 수 있어요. 녹조가 필 때 물속에서 박테리아가 출렁거리는데 이 움직임이 생물 발광 효과를 냅니다. 이 적조 현상의 아름다움은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조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적조 속에서 발견되는 조류는 높은 수준의 암모니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용감히 수영을 한다면 눈에 염증이 생기고 발진이 일어날 거예요. 해변에 앉아 숨막히는 풍경을 즐기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코는 움켜줘야겠죠. 썩는 조류의 퀴퀴한 냄새가 엄청날 테니까요.